작년 한 해만 횡령금액 6억 원을 회수한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겪었던 피해 사례를 오늘 한번 좀 모아서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안산의 반월공단의 이제 T사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회사인데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도 믿었는데 그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저도 참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그 회사 담당자들, 즉 재무과의 차장과 이제 과장 두 분이었고, 그 두 분이 이제 주식하고 이제 도박 때문에 회사 자금 40억,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을 횡령을 해서 중국으로 이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방법은 은행 자료하고 회사의 장부하고 같이 이제 일치시키는 위조의 방법이었고, 그 이후 회사는 이제 40억이 갑자기 회사 중소기업한테 40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40억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굉장히 좀 고난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회사는 슬기롭게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소재 K사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리 부장이 주식 투자를 이제 실패로 인해서 회사 자금을 이제 손을 댔는데, B2B 자금이라 하죠. 예상 매출금 대금인데 요거를 횡령을 했는데, 평상시에 횡령을 했다가 이분의 방법은 결산 시에만 잠깐 다시 이렇게 회사 통장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눈가림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 횡령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바로 필리핀으로 도주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경상도의 이제 W 수협입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 부정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협의 그 대출 담당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형제들의 인감을 몰래 빌려서 그 대출 약정서에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갔던 거죠. 허위 대출, 이제 부정 대출이라고 하죠. 그 작은 동네는 그 사고로 인해 굉장히 좀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고습을 지시던 그 대출 담당자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쓰러지셨죠. 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의 가구회사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좀 가구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격리 여직원이 혼자서 회사 자금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5년 동안 일했던 격리 여직원이 사장님 몰래, 큰 돈도 아닙니다. 큰 돈도 아닌데 매일매일 이 소액현금, 예를 들어서 택배비랄지, 이제 가구회사다 보니까 퀵비, 택배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소액현금을 조금씩 횡령을 해서 총 5년간 5천만 원 이상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걸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등포에 이제 도소매를 유통하는 이제 D사인데, 여기는 참 이 회사 직원, 전무였죠. 전무가 굉장히 좀 시나리오를 쓰고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회사가 없다고 하죠. 그 회사 대표이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비리를 대략 한 20억 정도 되는 거를 이 전무가 알고 이걸 오히려 검찰하고 세무서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무는 회사에 와서는 이걸 자기가 한번 막아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검찰과 세무서에 저희 회사의 내부 자료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회사는 이제 쑥대밭이 됐죠. 검찰 조사 나오고 세무 조사 당연히 나오고. 근데 이제 전무는 그 당시에 자기 내부자 고발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잠적을 해버렸죠. 그 이후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대표이사는 그 전무를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좌절과 절망으로 사세가 기울어 결국 회사를 경쟁사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위조를 통한 그 횡령 사례인데, 여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정부 연구비를 자기가 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과제로 등록을 해서 입금을 받았죠. 그 연구비가 5억 원이었고, 그 연구비를 자기 계좌로 이제 받았으니까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횡령한 셈이었죠. 그다음에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려고 하니까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또 회사에서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퇴직금 1,000만 원을 또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위 책임자는 감봉되고 부서장은 또 지위가 해제되고 회사는 또 쑥대밭이 됐죠.
물론 그 연구비는 정부에서 알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고 여직원한테 현재 회사는 그 연구비 반환을 위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횡령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횡령 사례는 회사의 치부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한 횡령 예방 비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세요.